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아까처럼 궁금해하셨던 성취평가제 확대가 도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A, B, C, D, E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된다. 지금은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지만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A, B, C, D, E까지. 그러면 지금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여기 I가 하나 더 들어간다. 아. 미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부분 단계로 되는 2학년, 1학년, 2학년은 요 미수는 들어가지 않는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수는 25년부터. 네, 25년부터 현재 초6, 예, 고1 고1이 되는 되는 때부터 위이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180단위와 24단위를 이제 204단위였다면 개편하는 교과를 이제 174학점, 그 다음에 창체를 18학점 정도 듣는 걸로 해서 192학점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공부 시간에 그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거기다 이제 또 핵심은 진로 탐구 활동이라는 탐구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대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거론되는 단어가 논술형이냐 서술형이냐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복잡한 얘기지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의 거기 세부능력 특기사항 안에 탐구한 것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편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역량적인 부분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 되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교과과정,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려니 그러니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겠죠. 표도 좀 띄워주시면 네네네.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약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그 학생부 구조가 약간 단순해졌다? 이렇게 딱 보기에는 네, 그렇죠. 네, 조금 단순해졌죠. 여기서는 되게 창체가 여러 개의 자동 봉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이 창체가 진로 탐구 활동과 동아리로 이제 조금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학점도 구학점 이렇게 지나는데 카테고리를 크게 묶어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경계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학습 체제를 되게 많이 강조하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선도학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뭐 이런 연합 캠퍼스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벌써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선도학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학 입시가 고교 내신 체제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갈 것이냐, 절대평가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 초6은 상당히 복잡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돼요. 멘탈 관리 정말 하셔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고 다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그냥 인식을 좀 하실 게 2021년 통합수능 첫 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국어 선택 과목과 수학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같이 봤죠. 문이과 통합으로 같이 본 첫 해입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내일 수능입니다. 와, 뜨끈뜨끈 내일 수능인데요. 전부 거의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인데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쪽에서 상당히 조금 낭패를 보고 있는 분위기의 언론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2022년이 되면 이제 주요 대학교가 정시 40%를 확대해라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이미 2022학년이죠. 2022년은 2023학년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2021년은 2022학년이에요. 대입으로 친다면. 그런데 이때는 이제 주요대 16개 학교에서 정시를 40% 이상을 2024학년까지 해라라고 했을 때 이미 올해도 7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미 40%를 정시를 인원으로 뽑고 있다. 근데 내년이 되면 16개 학교가 완전히 40%를 뽑습니다. 정시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상당히 또 혼란스러운 거죠.
이미 시작은 됐지만 내년이 되면 정시 인원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늘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려 정시는 줄었고요. 수시가 좀 많이 조금 더 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예비 고1 편에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2023년에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월이 되면 입시제도를 말을 합니다. 2028학년도에 관련된 입시제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첫 세대, 아이들이 보는 초육. 그렇죠. 당시 천초육. 공일. 그렇죠. 네. 그게 2024년 2월에 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돼서 2025년부터는 일반고 전환으로 가겠다라고 진작부터 2019년에 발표를 해놓은 상태라 이게 네. 폐지되는 것도 사실 맞물려 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고교학점제 때문이에요. 이제 다 특화가 네, 될 건데 그렇죠. 굳이 얘네가 네, 뭐가 네, 필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결국은 고교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민족사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다. 엄청난 과목들이 선택지가 있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선택을 해줬다. 개설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교 학점제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2017년에 대선에서 언급을 하고 그때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2019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고교학점제는 미리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순리대로 이렇게 봤을 때 교육부가 발표한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초6 부모님들이 이제 다 초육 변화를 이하. 네, 그렇죠. 지금 느끼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 입시는 3년입니다. 3년의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결국은 수능을 절대평가를 해라. 내신 절대평가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데 근데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변별력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자격고사가 돼버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인재를 데려가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진짜 확 이해가 되네요. 네네. 학점제가 무엇이고 네네. 이게 취지가 뭐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까지 지금 네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이제 네. 역시 그 네. 대한민국 입시 아니요. 이거는 다 아시는 일타. 이야기예요. 네. 다 아시는 일타 이야기고요. 강사. 네. 내신은 과외를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예. 내신을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상위권 학교에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등학교 상위권 학교. 그렇죠. 고등학교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서울 뭐 대부분 지역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서울 같은 경우 추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바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자사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일반고가 전환된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도가 일반고 전환됐으니까 이거 전부 다 싹 바꿔서 일반고 수준으로 가자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것들을 활용을 할 거란 말이죠. 약간 이제 교육비 때문에 예.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좋은 역량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일반고 전환이지만 나는 기존의 그 학교 갈래.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부근에 있는 광역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지망에서는 이제 서울 전체 지역에서 이제 뽑아주기도 하고 2지망에서는 이제 그 광역에서 이제 몇 개 구로 안에서 거기서 뽑고 이제 그다음에 3배정이 이제 3지망이 강제 배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는 또 다르잖아요. 경기도는 또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는 김포고등학교를 더 많이 가겠죠. 이게 내신이 절대평가 된다면 너도 나도 가지 않겠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위권 학교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요게 나와야 돼요.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대학이 어떻게 뽑을 건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은 현재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방향에 따르면은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가 되니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수능 절대평가 해라, 내신 절대평가 해라,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그냥 가안이에요. 가안.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 해야 되지 않냐. 어떤 사람들은 수능을 논술로 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안, 2안, 3안, 4안, 5안.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거. 우리가 그냥 추정한다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2024년 2월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게까지만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시는 7날래 8날래 난리를 네. 떨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2021, 2022, 2023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난리가 났죠.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린 넉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결국은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그게 거잖아요. 가장 듣고 싶으실 그렇죠. 말씀일 거라서 네. 그 얘기는 이제 네. 2부에서 진행을 네. 할까요? 2부에서 진행을 할까요? 네.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은 사실 네, 지금 뭐 다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저것 뭐 하려면 더 많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고교 학점제와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약간 맛보기 네, 그 정도를 조금 네.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 그러면 짓겠습니다. 2부에서는 네. 저희 지금 고교 학점제 대비해서 초육 어머님들께서 도대체 그럼 우리의 지금 이거 다 불확정 요소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아주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서 네. 콕콕 얘기해 네. 주시면은 이제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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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